안녕하세요. 명동여중 2학년 친구들 수학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6쪽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요. 요거는 우리 지난주 학교 왔을 때 선생님이 드렸던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 문제를 풀기 전에 학습지를 보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지를 보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위에 쪽에 보시면 이러한 네모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직각이 위쪽으로 향하게 그리고 빗변이 아래쪽에 있도록 직각삼각형을 눕혀 놓았습니다. 여기에 선 한 개를 그을 건데요. 요 꼭지점 A에서 빗변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리고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 그어진 거 한 개 때문에 이 안에는 직각삼각형이 무려 3개나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 돼요. 그래서 진짜 닮음이 되는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하나, 밑에도 2개 이렇게 그림을 미리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꼭지점에다 이름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 있는 걸 대자, 이쪽을 중자, 이쪽을 소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자에다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대자에는 이름 붙이기가 쉬워요. 위에 쪽에 직각이 오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 맨 위에 오는 알파벳은 뭐가 될까요?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B, 오른쪽은 C라고 써보면 되겠죠. 자, 근데 중자하고 소자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모습이 그대로지만 이 2개는 모양을 회전시켜 놓았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각도를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의 B쪽에 있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C가 있는 쪽에 있는 각을 X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9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위는 그렇죠. X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개 더해서 90도니까 오른쪽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그렸던 거 여기 동그라미 X표 순서로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도 직각 동그라미 X표, 위에는 직각, 왼쪽엔 동그라미, 오른쪽엔 X표 순서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돌려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어떠한 모양으로 배치가 될 거냐? 맨 위에 직각인 부분은 H, 동그라미인 부분은 A, 그리고 X인 부분은 C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부분이죠. 소자 한번 적어볼게요. 소자는 직각이 H, 동그라미가 B, X가 A가 되겠죠. 그렇다면 H, B, A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닮음인 직각삼각형 3개를 떨어뜨려서 대자, 중자, 소자로 구별해서 한 번 더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하셨으면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요 네모칸 그 6개짜리 있는 표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닮은 비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닮음인 걸 찾았으니까 닮은 비를 작성을 해볼 건데 닮은 비는 2개씩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자, 중자, 소자 중에서 첫 번째 대자와 소자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큰 삼각형 이름은 삼각형 A, B, C라고 쓸 수 있고요. 제일 작은 소자 삼각형은 삼각형 H, B, A라고 쓸 수 있겠죠. 이 2개의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이면 당연히 닮음비가 성립을 할 건데 그럼 여기에 있는 변들 중에 무엇을 가지고 닮음비를 만들 것이냐? 아이디어가 늘 있어요. 보시면 대자에도 있고 소자에도 있는 겹치는 변이 1개씩 존재하거든요. 걔가 누구냐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게 AB입니다. 변 AB, 변 AB 이렇게가 똑같이 있어요. 그럼 요 2개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좀 만들어 보시면 이거 대 이거는 저거 대 저거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AB 대
HB는 BC 대 BA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닮은 비가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이제 닮은 비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외항의 곱은 AB와 BA를 곱하는 거니까 AB의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내항의 곱을 해줄 텐데 내항의 곱은요 이렇게 곱할 건데요. 일부러 의도를 띄고 HB는 BH라고 적어줄게요. 곱하기 BC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쪽이 B, 이쪽이 B, 이쪽이 B. B로 끝났으면 B로 시작한다. 요게 이제 약간의 흐름 같은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비례식으로 나오는 공식인데요. 이거를 이 알파벳으로 기억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걸 그림에다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동그라미 치시고 1번, 그 다음 BH 표시하고 동그라미 2번, BC 표시하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식은 동그라미 1번의 제곱은 2번 곱하기 3번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잘 보시면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입니다. 이 모든 중심점이 B에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B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BH 곱하기 BC가 되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한다? B에서 시작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B에서부터 출발해서 BH 곱하기 BC 요렇게 곱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대자하고 요 중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대자에도 있고 중자에도 있는 걸 한번 찾아볼 텐데, 자, 대자와 중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C 그리고 AC가 같이 있는 게 보이실까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변을 가지고 올 거냐?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각형 ABC하고 중자 삼각형은 삼각형 HAC가 되겠죠? 이 두 개는 닮음입니다. 자, 그럼 변의 길이의 비를 만들어 보면 AC 대 HC는 BC 대 AC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AC 대 HC는 BC 대 AC. 그럼 이걸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만들어 보시면 AC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도적으로 CH로 바꾸고 BC도 CB로 바꿔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C와 이쪽에 있는 C로 시작하는 여기에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C를 동그라미 1번, CH는 동그라미 2번, 그리고 CB를 묶어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제곱은 2번 곱하기 3번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C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CH 곱하기 CB가 된다는 거. C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적어 두시고요.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이번에는 중자하고 소자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부터 적어봅시다. 세 번째. 삼각형 HAC는 삼각형 HBA와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응변을 써볼 건데요.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중자 소자에 모두 있는 변 HA 그리고 HA가 있네요. 그렇다면 요 대응인 변 두 개 녹색인 걸로 가지고 와서 변의 길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HA 대 HB는 HC 대 HA가 되겠죠. 그 외항의 곱은 HA의 제곱인데요. 요거 이렇게 안 쓰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AH로 쓸게요. 의 제곱은 뭔가 이 리듬이 보이셔야 돼요. 흐름이.
HB 곱하기 HC. 이번에 포인트는 요 H로 맞춰줬다라는 거. 이게 의도가 되겠죠. 자, 그럼 밑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AH에다가 동그라미 1번, HB에다가 동그라미 2번, HC에다가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로 1번의 제곱은 2번 곱하기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H의 제곱은 HB 곱하기 HC. 계속 지금 위에서 타고 내려온 요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이 느낌이 드셔야 돼요. 여기도 H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쓰신 거 보시면 B 쪽으로 떨어졌으면 B에서 출발을 하고, C 쪽으로 떨어졌으면 C에서 출발을 하고, H로 떨어졌으면 H에서 출발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걸 쓰는 목적은 뭐냐?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한 개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06쪽에 보시면 맨 위에 함께 풀기, 이건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부분이고요. 자, 이 5번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이 닮은 비의 식 3개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확인을 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건요, 요 큰 직각삼각형의 요 직각인 점에서 어디로 내려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요렇게 내려왔어요. 1번입니다. B 쪽으로 내려왔어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내려온 점에서 시작해서 요 앞에 있는 점까지 한번, 그리고 요 점에서 멀리 있는 점까지 한번,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쓰는 식은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풀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얘를 식으로 바꿔보시면 12의 제곱은 9 곱하기 조심할 거, 요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B에서부터 C까지 가야 되니까 9 더하기 X, 요렇게 곱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11을 제곱하시면 144가 될 거고, 99, 81 더하기 9X, 이렇게 되겠죠. 그럼 9X는 얼마가 될 거냐? 빼주시면 63이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9, 7에 63 하고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공식을 이용해서 푼 방법이고요. 우리는 오리지널로 푸는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뭐 계속 기억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식을 세워가는 것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끄집어내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변의 길이가 정보가 두 개는 나와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ABC 큰 거에는 이쪽과 여기 BC 길이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작은 쪽에 X가 있긴 하지만 HC밖에는 없어요. 그럼 다른 걸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삼각형 ABC의 경우 각각의 변의 길이를 적어주시면 AB는 12, BC는 9 더하기 X.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잘 돌려서 각도를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 여기가 X,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 각도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HBA는 여기가 9, 이쪽이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므로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대 9는 9 더하기 X 대 12.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을 때랑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떨 때라도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원래 있는 직각 삼각형 큰 모습이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르게 눕혀져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요 큰 직각 삼각형 대자의 직각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디로 내려가죠? 지금 요렇게 내려가죠? 그럼 요 도착한 점에서 앞쪽으로 한번
멀리 한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식으로 한번 세어보시면 BA의 제곱은 AD 곱하기 AC 요 순서가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요거대로 식을 세어보시면 X의 제곱은 4 곱하기 5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4 곱하기 9가 되셔야겠죠. 4 곱하기 9.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공식일 때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게 되면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4 곱하기 5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4 곱하기 9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4, 9, 36.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 푸는 건 안 해봤지만 무언가를 2번 곱해서 36 나오는 수는 알고 있잖아요. 36은 6 곱하기 6이니까 X는 얼마이다? 6이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식 없이 푸는 방법, 직접 닮으면 삼각형 2개를 그리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3개의 삼각형이 있고 그 중에 2개를 찾을 건데 어떨 때요? 변의 길이의 정보가 2개는 나와 있는 것들로요. 그래서 원래 큰 직각삼각형 ABC 보이는 모습하고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DBC는요. 여기는 5cm밖에 안 나와 있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B, D를 잘 돌려서 각도를 맞춰서 그래서 동그라미 X 표시해 주시면 위에가 동그라미 밑에가 X가 되도록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삼각형 똑같은 모양 그리시고 위에 동그라미 밑에 X 표시를 하시면 직각은 D, 동그라미는 A가 되고 X는 B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파벳 쓰셔야 변의 길이를 파악하는데 편리합니다. AB의 길이는 X, AC의 길이는 2개 더한 거죠. 9cm가 되고요. 그 다음 AD의 길이는 4, AB의 길이는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B는 닮음이므로 X 대 4는 9 대 X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되는 식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원래 이 직각삼각형 닮음인 것을 이용하는 방법 2가지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가지고요. 요 맨 밑에 있는 2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러한 도형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공식이 5세트예요. 그러니까 5개가 묶여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위에 3개는 닮음으로 나온 공식이었고 그 다음 또 제법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요겁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나오는 공식이에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밑변하고 높이라는 게 수직 관계에 있어요.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90도로 만나는 이러한 건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밑변과 높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쌍이 나오게 돼요. AB를 밑변으로 놓게 되면 AC가 높이가 될 거예요. 즉 이렇게 되어 있는 2개가 밑변과 높이 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밑변과 높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일단 한번 써보시면은요. 맨 처음 요 AB하고 AC를 밑변과 높이의 쌍으로 보게 된다면 이때의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얘랑 얘를 밑변과 높이의 세트로 보게 된다면 이번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가 될 겁니다. 근데 이 2개는 같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렇게 놓고 나니까 무엇이 사라지냐면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을 제거하고 난 뒤에 결국 남는 건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H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기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요 보시면 시옷하고 오자로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통칭 소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또 만나게 될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사실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소개만 해드리고, 사실 지금은 뭐 이걸로 푸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여기 큰 직각 삼각형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요 세 개의 변의 길이에서 어떠한 게 만들어지냐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2학기 때 할 거니까 저거만 두시기 바랍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C의 제곱인데요. 뭐 표시를 한번 해보면 얘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그래서 1번의 제곱은 1번의 제곱과 2번의 제곱의 합은 3번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건 그 2학기 때 배우시고요. 지금은 이거에서 나오는 공식이 총 5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큰 비중을 안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닮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끝내 보았습니다.